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네, 오늘은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어떤 분이구나 좀 잘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처음에 그분의 존재를 좀 인지하게 됐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탄핵 재판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 엄청나게 올라갔죠. 50% 넘었고, 그때 국힘이 지지율이 같이 올라갔어요. 40%대.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제가 기억하기로 30%대 국힘보다 지지율 낮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에 막 고발한다. 이거 좀 이상하다. 선관위 문제 제기하고 막 했었는데 여론조사하는 문제가 없었죠.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게 국민들의 민심이고 그게 그때 당시에 여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 자기들 지지율 올라가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전직 배신자가 튀어나와서 내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막상 나가면 얘기 달라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국힘 지지율 본인들 건 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지율인데 그거를 마치 내 인기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조기 대선 나가면 국힘의 지지율을 받아서 내가 되는 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통령 지켜라라고 이제 막 그때 영상에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언론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조계 대선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뭐 후보를 조사하고 막 하는데 그때 전환기 선생님 명언하셨죠. 대통령 아직 계시는데 조기 대선 언급하는 거는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제사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호로자식이다. 정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서 각자 자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때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장관이었어요. 그때 김문수 장관이 가장 우파 진영에서는 이제 인지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 나왔는데 사실 좀 저는 의아했거든요. 근데 왜 국민들이 그때 김문수 장관에게 가장 지지했나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하셨을 때 막 그 장관들 막 머리가 땅에 닿도록 막 90도로 막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고개 숙이고 막 할 때 김문수 장관 혼자 꼿꼿하게 정말 꼿꼿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본인의 신념과 믿음을 유지하는 그 당당한 모습이 국민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저분은 싸울 줄 아는 분이다라는 이제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이미지와 신뢰가 있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김문수 장관의 반응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김칫국 마시던 사람들 머쓱해진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지지도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지도도 없는 형편에 뭐 내가 나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거나 깊은 고민을 한다거나 이게 사실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혼자 김칫국을 마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대통령 파면 결정 있고 사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과 정신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온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예상이 없던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돌아올 거라고 그 믿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전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언급 없으시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늦게 출마 의사를 밝히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국힘 입당하시고 3차 경선까지 해서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너무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어려움도 많았고 사실 상처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국힘에서 3차 경선까지 가는 동안 참 저는 국힘의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게 이 사람들 다 평생 정치밥 먹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윤상현 의원처럼 함께 되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름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근데 국힘에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국힘에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국힘 그 흔해 빠진 현수막 하나를 볼 수가 없고 국힘 뭐 의원들 아니면 뭐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어디서 물론 그거가 보인다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막 판단하고 그걸로 표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잖아요. 우리 팀에서 내세운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 끝날 때까지는 내가 우리 팀 선수로 대표 선수로 못 나갔다고 해도 같은 팀이면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이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팀인 거잖아요. 근데 참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3차 경선까지 갔던 이제 최종 후보로 남았던 그 3차까지 갔던 한동훈 그 사람은 뭐 지금 뭐라고 할까? 지금 대선 기간이 여러분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약간의 날짜만을 지금
뭐 이거 지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이 김문수 후보를 위한 지지인가 보면은 자기 인기 관리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일정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분을 싹 없애주셨잖아요. 대통령 탈당 가지고 뭐 출당시켜야 된다, 탈당해야 된다 말이 너무 많고 시끄러우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하신 거거든요. 지금 안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알고 말이 많으니까 내가 탈당할게. 내가 그냥 나가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나갈 테니까 그냥 다들 아닥하고 김문수 몰아줘.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김문수 다 몰아줘 하고 진짜 이번에도 어른답게 결정하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본인이 또 한 번 헌신을 하신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헌신하시고 다시 한 번 또 어떤 희생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뭐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발언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 발언에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 후보 혼자 너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 후보 혼자 지금 나가서 막 다 싸우고 있는 모습이 사실 너무 안타깝고 애처롭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국힘 내부에 있는 분들은 내가 그때 대선에 우리 당에 내가 대표 선수로 뛰겠다고 나왔을 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되면 뛰고 내가 안 되면 안 뛸 거야. 내가 안 되면 우리 팀에 협조하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주장되면 열심히 할 건데 내가 주장 안 되면 난 안 할래. 애기들 여러분 반장선거 아니잖아요. 반장선거 떨어졌는데 밥 안 먹어, 짜증나, 학교 안 간다고. 애들이 이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여러분 50이 넘어서 뭐 60이 넘고 70에 가까운 이 어르신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 초등학교 애들 반장선거 떨어졌을 때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홍준표 그분은 그래도 이 우파 진영에서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헌신과 나름대로 본인의 팬층도 있고,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은 너무 사실 어른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정계 은퇴한다고 하고 가졌으면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지금 본인이 쏟아내는 발언이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방해되고 해가 되는 지금 발언을 쏟아냈는데 누구를 위한 도대체 지금 그런 퍼포먼스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이득이 되냐. 본인들이 하는 게 사실은 다 누워서 침 뱉는 거고 결국 자유우파 진영에 이 단결되지 못한 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항상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다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모습이 5년 후, 10년 후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이 과거를 돌이켰을 때 부끄럽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지금처럼 저는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하려다 좀 길게 왔는데 김문수 후보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닉네임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파팜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해서 파팜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도 있으시고, 정정당당 김문수. 사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게 이분이 전직 좌파잖아요. 좌파. 근데 여러분 저도 한때 전 좌파였지만 물론 저는 제가 막 정치적으로 뭔가를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좌파에서 주장하는 그 구호들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세상이 이래야 한다라고 저도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면, 예를 들어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정말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한국에서 이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실제로 기업한테는 압박을 있는 대로 하면서 구호만 노동자의 어떤 그런 뭐 이득을 위해서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동자의 이득을 위해 힘쓰는 방법은요, 이 사람들 이름이 노동자잖아요. 근로자.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 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대가 지불 받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고 건강한 기업이 오래도록 롱런할 수 있게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친기업적인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는 행동에서는 기업을 막 압박하고 뭔가 기업한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민노총, 한노총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강경한 이런 노조 활동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리스크고, 외국에서 봤을 때 이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기업에 대해 압박하지, 그리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도 압박하지, 법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기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멀리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정말 이 뭐 평범한 사람들,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게 뭔지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 그분께서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이런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이제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커피 원가 120원 발언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뭐 물론 본인이 말을 그렇게 해요. 120원, 원가가 120원이고 8,000원, 만원 받는다더라. 이제 이거 얘기했는데,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공식 석상에 서서 발언했을 땐 내 발언에 2차, 3차 결과까지 생각하고 발언해야 돼요. 그게 책임감 있는 태도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발언을 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야, 120원? 근데 그걸 뭐 8,000원, 만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2차, 3차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또 누군가를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느니, 이게 사실은 내가 항상 옳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항상 옳을 수 없고, 내가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게 언제나 진리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나는 정치 보복 안 한다라고 하시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그 어떤 그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작은 이런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이분이 외치는 구호와 이분이 행동하는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사실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평생 그거 국가에서 넣어주는 25만 원, 돈도 아니고 뭐 카드로 준다고 하죠. 25만 원, 누군가는 그런 공짜 복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5만 원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생각을 했을 때 나한테 약간의 금전적 혜택을 주고, 근데 나는 받았지만 그거를 내 새끼나 내 자식이나 우리 손주들이 다 갚아야 돼. 그러면 나는 받았지만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갚아야 하는 이 미래 세대의 빚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편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지는 못할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다거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힘을 잃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또 언젠가 그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받은 것 같지만 언젠가 내가 사실은 도로 토해내야 되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저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커피 원가 120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영업자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그 도지사로 계시는 시절에 일부러 이제 민심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고충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일부러 택시 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택시 면허증을 따서 택시 기사의 자격으로 정말 본인이 쉬는 날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직접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근데 그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도지사가 운전하니까 뭐 요금 안 내고 내리신 분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본인이 일을 더 해서, 쉬는 날에 나가서 일을 더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오히려 이렇게 좀, 그 택시회사 내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거를 상납금이라고 하나 그래요. 그거를 못 내면 본인 돈을 약간 이렇게 한마디로 내가 땜빵해서 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내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실제로 국민들하고 접점해서 접촉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민원 어떤 그런 고충이 무엇인지 듣고,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정치인이었구나. 이분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파도 미담밖에 없는 이분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나를 보면은, 김문수라는 분은 내 마케팅, 내 정치에 신경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정치인들이 여러분 선거 때 왜 욕먹어요? 선거 때 나와서
이게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때만 반짝 나와서 민심을 듣는 척 하다가 선거 끝나면 어때요? 다음 선거 때까지 안 나타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번 설 연휴였던 것 같아요. 막 정치인들 나와서 또 막 설 인사 같은 거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이런 때가 됐으니까 또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인기 관리하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무슨 때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것보다 평소에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 평소에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기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지역 어떤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로 뛰면서 듣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일을 하는데 집중하셨던 분인지, 내가 일한 거를 자랑하거나 생색내거나 내 마케팅을 하는데 집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되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경영하시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어떤 숫자라든지 결과라든지 실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회사 매출이 얼마고 이 회사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근데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 사람의 말빨이라든지 보여지는 이미지, 그럴듯한 이미지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이루었던 업적들,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구호, 정책들이 뭐 기업하기 좋은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과거에 기업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기업들하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과거에 했던 결과값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라는 걸. 왜? 린디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스탠스로 살아왔다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 이후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0년 살았다면, 민주당이 과거 10년, 민주당이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탠스로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경제라든지 그런 것을 대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같은 스탠스로 지속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 어떤 두 후보를 놓고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공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에 살아왔던 행적과 일치되는 어떤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가, 이게 되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외치고 있는데, 윤 어게인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히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 어떤 정신을 이어가서 이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분의 정신을 이어가서 이분이 하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어떤 기회의 균등, 내가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내가 애쓴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의 균등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진 탈당이라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본인 여러분 형사재판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당에 속하지 않고 혼자 그런 과정을 겪어가시는 건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사실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내가 한 번 더 희생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본인께서 이제 본인의 어떤 탈당 출당 놓고 내부에서 말이 많으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파면 결정 되시도록 본인이 역할을 했거나 적어도 팔짱 끼고 구경만 했던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출당이니 탈당이니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내가 탈당하겠다고 자진 탈당해서 내가 탈당할 테니까 김문수 밀어주고 김문수 대통령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같이 뛰어라고 대통령께서 또 헌신하신 거예요. 또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명분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과자 먹으면서 라방하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틀만 나오고, 특사 파견했는데 또 돌아오지는 않고, 분이 뭐 정치 은퇴한다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 팀에 내가 주장으로 뛰고 싶었어. 근데 내가 주장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 경기 기권하고 선수 은퇴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내가 주장이 안 됐더라도 정말 우리 팀이 승리하는 걸 원한다면, 내가 차지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그 주장 자리에 주장이 되어서 뛸 때 함께 그 주장과 힘을 합쳐서 우리 팀이 승리로 가도록, 우리 자유 우파 진영이 승리로 결국 이 게임이 끝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국힘 안에서 지금 보여지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지금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라는 걸 앞으로 본인의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이 각자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분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침몰 직전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선장하겠다고 싸우는 꼴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배가 침몰인데 선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본인을 정말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국민과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는 게 대통령의 어떤 그런 헌신과 희생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